일타맹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편의 지독한 외도와 처절한 이혼을 겪고 다시 평온을 찾은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이 명조는 어떤 구조적 특징을 지녔습니까? 일타면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조를 보면 병오년 신축월, 신묘일 계사시로 태어난 여성입니다. 첫 남편인 연주병오가 안방으로 들어오려 하지만 월간 비견 신금이 병신합으로 남편을 가로채고 월지축토가 오화. 남편을 추고천하여 안방인 묘목마저 묘파로 남편을 밀어내어 첫 혼인이 완벽히 파탄납니다. 하지만 말년인 시주사화, 두 번째 남편과는 안방의 묘목이 부드럽게 목생화로 생해주며 유정하게 상생하는 다혼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명조의 핵심적인 주공은 무엇이며 빈부와 학업은 그리고 직업운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주공의 거시적 기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주는 신금축토 계수의 금수와 습토 세력이 병옥, 사화묘목의 목화 세력을 사냥하여 제압하려는 의향을 가졌습니다. 즉, 나의 무기인 금수로 사냥감인 목화, 재물과 남편을 잡는 재용주공입니다. 축토가 오화를 축오천으로 찔러 제압하는 것도 이 사냥 과정의 일부죠. 따라서 나의 무기인 금수 세력을 도와 사냥감을 확실히 잡는 금수운이 기룬이 되며 반대로 사냥감이 강해져 내 무기를 부수는 목화운은 흉운이 되는 아주 명확한 논리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월지, 축토인성이 축오천으로 훼손되어 초년 학업 성취는 길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스승님의 명쾌한 세력전 분석을 들으니 이제야 큰 그림이 보입니다. 초년 학업은 아쉽지만 결국 재물운과 직업운은 긍정적으로 풀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주의 유통흐름을 보면 일간 신금이 시간의 계수식신을 생하니 이 계수는 나의 뛰어난 지력과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수가 말년의 시지, 사화, 정관직장과 계사자합으로 단단히 결속하니 나의 전문 기술로서 직장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방의 일지 묘목 편제 역시 사화, 정관 두 번째 남편을 목생화로 부드럽게 생해주니 나의 재능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안정이 다시 좋은 직장과 두 번째 남편을 온전히 돕는 긍정적인 직업적 궤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스승님 원문에 보면 첫 번째 남편에게 반드시 외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주의 어떤 구조적 위치 때문입니까? 구미자리의 거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남편성은 연주에 자리한 병오정관과 칠살입니다. 그런데 나와 남편 사이인 월간의 일간인 나와 똑같은 오행인 비견, 신금, 다른 여자가 투출해 있습니다. 거리상 일간인 나보다 월간의 다른 여자, 신금인 연간 병화 남편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먼저 병신합을 맺어버립니다. 내 남편이 내 안방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다른 여자가 가로채는 완벽한 비견쟁부 구조이므로 첫 남편의 외도는 필연적입니다. 월간의 다른 여자 신금이 나보다 먼저 남편 병화를 만나 병신합을 이루니 외도가 생길 수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첫 혼인의 이혼은 남편궁 안방 자체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져서 헤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머무는 안방인일지 묘목 자체가 외부로부터 강한 충이나 천을 당해 완전히 파괴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이혼은 안방 자체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부궁인 일지 묘목과 첫 남편성인 연지, 오화가 서로 맺고 있는 상호 배척의 흉한 관계성에서 비롯된 파탄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궁과 부성의 흉한 상호작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리적 원리가 작용하여 첫 번째 이혼이 반드시 결정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치명적인 타격 때문입니다. 첫째, 부궁인 묘목이 부성인 오화를 묘파로 거칠게 배척하며 밀어냅니다. 둘째, 월지축토가 연지 오화를 축오천으로 강하게 찔러 부성을 완전히 거꾸로뜨립니다. 오행의 이치상 묘목이 오화를 부드럽게 생해야 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파와 천의 흉한 상극이 겹쳐 안방이 첫 남편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닫힌 구조가 된 것입니다. 첫 남편과는 파천의 지독한 흉상으로 처절하게 끝났지만 두 번째 혼인은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명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남편 병오와 이별한 후 두 번째 남편은 말년을 뜻하는 시지, 궁위에 있는 사화 정관으로 봅니다. 시지 사화는 안방인 묘목으로부터 부드럽고 안정적인 생조를 온전히 받고 있으며 주변에 사화를 찌르거나 부수는 상극의 흉한 글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명주의 흐름상 두 번째 혼인은 안방의 온전한 생을 받아 평온하고 유정한 부부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말 첫 번째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실제로 이 여성이 정유대운 을유년에 정식으로 법적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응기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됩니까? 맹파명리의 무서운 이혼 응기인 관제문 현상 때문입니다. 여명에게 재성. 재물은 관살 남편을 낳는 근원 원신입니다. 그런데 대운과 세운에서 강력한 비견 유금이 겹쳐 도래하여 남편을 돕는 근원인이지 묘목 편제를 묘일충으로 완벽히 부수어 제압해버립니다. 남편을 낳는 재성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으니 첫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는 명확한 응기가 된 것입니다. 재성의 문이 완벽히 박살나는 관제문 작용 정말 소름 돋습니다. 그럼 이혼 판결 전인 갑신년의 두 번째 남사를 미리 만나 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은 어떤 명리적 방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세운지지 정유대운 갑신년 겁재가 도래하여 두 번째 남편성인 시지, 사화와 사신합을 맺으며 두 번째 인연을 강하게 끌어당겨 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일지묘목과 세운신금이 만나면 암합하면서 끊어지는 묘신합절의 흉상이 발생해야 하지만 세운신금이 시지 사화와 먼저 완벽하게 결속하였기에 안방을 파괴하는 합절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혼 전임에도 두 번째 남자와 상극 없이 평온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다호녀명의 기막힌 사연으로 맹파명리의 깊은 지혜를 명쾌하게 풀어주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타맹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소름 돋는 운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